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데이터들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제2의 닷컴버블,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차트를 가져왔어요. 약 30년간의 미국 나스닥 차트예요. 지금이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지금이 살 때인지 팔 때인지 이때를 제가 가늠하기 위해서 가끔 참고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이 보조지표 RSI 지표예요.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고 이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표예요.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이때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 조정이죠. 근데 이 RSI 지표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표 50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50선을 그어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0 지지가 깨졌을 때는 이런 폭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닷컴버블 폭락, 금융위기 폭락. 그 이후에는 월봉상 RSI 지표 나스닥 RSI가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50에서 튕겨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은 50을 향해서 56인데 50을 향해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70이 넘어가는 구간 바로 이때 닷컴버블까지의 이 과열 구간, 버블 구간이죠. 그리고 2007년 8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잠깐 버블, 그리고 나서 한창 돈을 풀었던 2013년부터 호황기, 그리고 첫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7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 이렇게 크게 RSI가 70을 넘어간 구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RSI가 70을 넘어갔던 이 이후에는 반드시 50을 깨거나 아니면 50까지 조정이 왔다는 거예요. 최소 50까지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그 아래를 깨고 내려갔다. 이때도 마찬가지 70이 넘었죠? 이때는 50을 깼습니다. 이때 50까지 왔죠. 이때도 50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6까지 도달한 상태고요. 즉 RSI가 70이 넘어가는 80이 넘어가는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반드시 경험상 50까지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최소 50까지라는 거죠. 50이 깨진 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6인데 이게 50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항상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50이 굉장히 지금까지 강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50을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이 RSI, 월봉 RSI가 50까지 내려왔다면 다시 주가가 반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 얘기는 뭐냐면 이 RSI 지표가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이 50을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추가 하락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두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과거 데이터, 경험에 의한 논리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그 방법적인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2016년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 금리 인상 전에 한번 출렁이고 금리 인상 직후 또 출렁입니다. 두 번이 출렁했어요. 지금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했죠. 흐름이 이때와 비슷하게 간다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이게 주가가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시점 또 한 번의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반등 오니까 이거 찐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가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이후에 이렇게 월봉상 RSI 70, 80을 넘긴 이후 조정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표를 많이 아실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항상 금융위기가 오더라. 이 회색 구간, 경제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0 아래로 깨고 내려가거나 혹은 0 부근까지, 이번 코로나 때처럼 0 부근까지 왔다가 반등하는 시점, 0 혹은 0 아래로 내려간 이후에 6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이 사이에 항상 경제위기가 왔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던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래에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다. 그러면은 장기물 금리가 떨어집니다.
원래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근데 이게 단기물과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장기물의 금리가 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단기물보다 장기금리가 더 떨어져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역시 코로나 팬데믹 직전 0을 찍고 나서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 금리 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0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 금리 차가 어쨌든 다시 이 부분까지는 한번 내려와 줄 때까지 버퍼는 남아 있다는 거죠. 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고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쉽게 그냥 미국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회색 이 라인이 경제위기란 말이에요. 이 경제위기가 언제 왔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금리가 인상돼서 최고조에 다다른 그 시점, 이때 옵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그 다음 경제위기, 올라가고 경제위기, 금리 인상, 경제위기, 금리 인상, 경제위기, 인상위기, 인상위기. 예외가 없어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버블이 터지는 경제위기는 항상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점 이후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제로금리란 말이죠. 물론 3월부터 엄청나게 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다 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직 그 시점이 오진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제가 올해 연초에 나스닥하고 코스피 이 연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격이 너무 떠있다, 한번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내려와야 된다, 주가 폭락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나오는 시점, 꼭대기에서 상승을 잡아먹는 이런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봉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직도 이격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5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년에 올라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든지 아니면 올해 내려오든지 어쨌든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한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한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또 금리 인상 시기랑 또 맞춰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 지표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 혹은 기준금리와 경제위기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버블이 터지진 않더라도 그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머지않은 미래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죠. 또 연봉상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단 말이죠. 상승을 잡아먹는. 물론 아직 연초기 때문에 2월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후 흐름을 12월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흐름이죠.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어쨌든 내년 혹은 내후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금처럼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 혹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이때 코로나 팬데믹 시점 그리고 나스닥 최고점, 이거를 피보나치로 한번 나눠 본 거예요. 보통 많이 오른 주식은 반토막 나야 된다, 절반까지는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피보나치 50%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50%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0.618 고점 대비 38% 정도가 하락한다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방어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피보나치로만 놓고 보자면 아직 공간이 남아있죠. 일단 보수적으로 한 번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할 매수 구간, 제가 1차 매수를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내 현금 비중, 그리고 투자 성향, 내 자금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떨어질진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든 내 모든 현금을 다 물을 타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밑에서 잡을 현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1차 분할 매수를 했는데 1차밖에 못 샀는데 여기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걸로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하락 추세가 다시 반전이 되면은 돈 벌 기회는 또 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추세예요, 추세. 이 상승 추세가 꺾였죠. 하락으로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게 추세만 알아도 절대 큰돈 잃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상승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잡아놓은 매수 자리가 오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의 하락률, 닷컴 버블 80% 빠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56% 빠집니다. 코로나 33%, 그리고 지금 20% 빠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긍정적인 거는 이 20개월 이동평균선, 여기를 아직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지지가 되면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악재들이 많이 있죠.
특히 지금 러시아 전쟁 이슈, 푸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전쟁은 쉽게 나는 게 아니야. 전쟁 안 날 거야. 그리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전쟁 일으킬 거라던데 전쟁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몰라요. 푸틴만이 알고 있죠. 물론 지금 시대에 전쟁이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속단하고 어느 한쪽에 베팅하듯이 도박하듯이 베팅하듯이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응을 할 뿐이죠. 리스크에 맞춰서. 그리고 이때 2016년 이후 첫 금리 인상 이후 움직임을 보듯이 굉장히 많이 이때도 출렁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올랐단 말이죠.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조금 덜 먹더라도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혹은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겠죠. 보여드렸던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기준금리와 경제위기 시점의 관계, 이걸 봤을 때는 과거 경험상 지금 당장 버블 붕괴가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아직 금리가 인상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은 단기에 큰 폭락이 나오겠죠. 미래에 버블을 오히려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올라가면은 수익 나서 좋은 거예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 더 싸게 추가로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훅 빠진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락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하락장이 한 가운데죠. 많은 분들이 물려 있어요. 현금도 없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뭐 대출 받아서 뭐 물타기 하고 주식 살 돈이 없으니까 레버리지를 사서 물타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런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조금 덜 벌더라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상승장에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내가 코로나 이후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크게 잃었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는 성장을 위한 발판이에요. 이번에 손실을 본 분이 많더라도 어쨌든 주식 투자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십 수백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하락은 기회입니다. 물려도 어쨌든 장은 살아난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대출이 아니라 내 돈 계속 존버할 수 있는 나의 자금으로만 하자. 레버리지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말자. 지금 3배 레버리지 써가지고 수십 프로 손실 난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쌓아가면 결국 이긴다. 닷컴 뽑을 때 80% 빠집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배 이상 주가는 올랐다는 거예요. 과거 경험이 말해주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어쨌든 하락은 기회예요. 이때 사서 좀 물리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고 내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전쟁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증시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겠죠. 전쟁 이슈를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만의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안 나서 올라가면 산 거 가지고 수익 내는 거고 떨어지면은 더 살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을 꼭 가지시고 남들이 이렇게 투자해라 저렇게 투자해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돈이 벌리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